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7일 울프입니다. 못사겠다 요소수, 내연기관 그만하고 친환경 가자 라는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픽한 종목은 인지 컨트롤스입니다. 인지 컨트롤스에 대해서 분할 매수 의견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 이 터닝하는 내연차, 성장한 전기차, 준비되는 수소차라는 내용으로 하나금투에서 레포트가 있었습니다. 이 주가의 추세는 삼각수렴 구간에 있는데 하단에서 반등을 보여줄지는 조금 관망할 필요가 있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기존뿐만 아니라 향후에 있을 자동차 산업에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약간 변화하는 그런 다양한 시기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부품 업체가 좀 더 새롭게 도전을 하고 또 기존의 부품을 더 활용을 해서 성능을 또 개선하는 등 이런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런 부품 업체들이 지금까지는 잘해왔고 또 앞으로도 주목할 산업, 전기차나 이 수소차에도 잘 대응을 할 수 있을지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그런 시기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투자 아이디어를 좀 꼽아 보았습니다. 바이셀 메소드입니다. 프리미엄 구간을 닫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 이 디스카운트 구간을 닫고 반등을 할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좌우에 동일한 패턴이 나오면 매수와 매도를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주가는 기대감과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며 현재와 미래의 펀더멘탈을 그려나가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투자라는 활동을 하는데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행위죠. 바이 포인트, 셀 포인트입니다. 이 주가는 지금 삼각 수렴 구간에 있습니다. 하락 추세의 구간에서 또 하단이 점점점 상승하는 상승 추세에서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요. 정말로 하단에서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올까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검은색 선에서 맞고 내려오고 이 파란색 선에서 닫고 올라가는 이러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레포트를 보면 인지 컨트롤스에 대해서 하나금투의 이승태님께서 레포트를 올려주셨는데 매출액이 어떻고 영업이익이 어떻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왜 이렇게 레포트에 픽을 했냐? 인지 컨트롤스의 투자 포인트는 전방 산업의 시장 회복, 그러니까 기존의 자동차 산업이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헝가리 법인 실적 가시화, 자회사 적자 폭 축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연기관 제품 매출이 동반 상승할 예정이고, 동시에 친환경 자동차 부품도 비중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지 컨트롤스에 대한 FM 가이드를 보면 주주 현황에 정구형 4인 이렇게 해서 지분율이 40% 이상 되어 있고, 특별한 연기금이나 ETF 자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이 시세 현황을 보면 1년 사이에 38% 정도 올랐고, 사업 요약을 보면 국내외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음. 동사는 재화와 용역의 성격, 이익 창출 단위 등을 고려하여 경영에 다각화 실태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자동차 부품과 전자 부품으로 세분화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1년부터 양산이 시작되는 전기차 배터리 모듈 및 친환경 자동차, 그리고 내연기관에 장착되는 냉각수 조절 밸브의 공급 확대를 통해 매출이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전기차 확대 대응하기 위해서 배터리 모듈 생산 및 관련 부품의 사업을 유럽 및 중국으로 확대 전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컨센이 많이 없다 보니까 BER 밴드와 BBR 밴드 차트가 조금 뭔가 좀 이상해 보이는데 큰 의미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하는 회사인가? 일단 서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밸브 같은 걸 만드는 회사이고요. 기존에 이제 우리가 냉각수를 조절하는 그런 밸브도 만들고, 또 전기적인 이제 서머스탯을 또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EV 분야에서는 이제 배터리 케이스, 그리고 이제 온도 센서 이런 것들 만드는 회사죠. 근데 공시를 보면 이제 자동차 부품과 부분에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밸브류가 21% 매출이 나고 플라스틱류가 28%, 기타가 13%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브와 이제 플라스틱을 가공을 해서 1차 협력사나 완성차 업체한테 납품을 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죠. 이 공장의 가동률을 보면 시화 공장이 75%, 경주 공장이 64%, 옥천 공장이 46%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80%에 가까우면 풀가동입니다. 아직은 그렇게 풀가동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좀 더 향후의 공시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 비용은 제가 이런 회사들은 3% 정도 잡는다고 했잖아요. 웬만하면 6%대로 조금 높습니다. 자, 다른 내용들도 보면 이제 기술 개발에 관련된 사안도 이 공시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 수소 전기 자동차용 그리고 전기차 급속 충전 및 고출력 운전 대응을 위한 상변한 물질 적용 배터리 팩, 그리고 이제 드론용 연료전지 파워팩 시스템 개발, 이렇게 기관별로 나눠져 있고, 이게 이제 완성이 되면 향후에 양산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다. 신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 친환경 부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고, 차세대 열 관리 시스템을 위한 통합 냉각수 제어 밸브를 자체 개발하여 기존 내연차 또 전기차, 수소 연료 전지차에 공급하고 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레포트의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애널리스트도 다 이런 내용을 참고를 해서 레포트를 만든 거기 때문에 공시만 미리 잘 읽어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저의 코멘트는 자동차 부품 생산하는 업체, 전기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잘해왔던 프로젝트를 응용하여 또 매출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이 바뀌어도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쭉 이어나갈 수 있는 업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지 컨트롤스가 기존에 잘 만들었던 제품들을 쭉 이어와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좋은 회사라는 거죠. 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수요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주가는 펀더멘탈 따라서 이동하는 과정 중에 리얼 옵션의 가치가 반영이 시작이 되면 주가는 계단식으로 또 가속화하면서 상승하게 됩니다. 이 리얼 옵션의 가치가 최대치일 때 주가가 가격이 바뀌었으므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겠죠. 이 시간이 지나서 주가의 흐름은 원래의 펀더멘탈로 또 수렴하게 되는데, 이 리얼 옵션의 만기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인지 컨트롤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터닝하는 내연차, 성장하는 전기차, 준비되는 수소차라는 내용으로 하나금투에서 레포트가 있었고, 이 주가의 추세는 삼각수렴 구간에 있다. 만약에 하단에서의 반등을 제대로 보여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입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